자, 71번 문제. 자, 이 문제는 별의 별 좀 할게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시험에 출제 빈도는 엄청 낮아요. 엄청 낮은데 우선 보통 시험에는 정성적인 걸로 묻는데 우선 정량적인 거 하면서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어, 정량적 계산은 우선 정성적인 부분은 1번학 범위지만 정량적 계산 부분은 사실 분석화학이라는 전공과학 부분이에요. 그래서 출제비도 낮겠지만 이런 문제 맞춰주면 아주 든든할 수 있겠죠. 그래서 풀이법을 숙제하자. 그런 의미로 별의 별자리. 자, 아무튼 우선 문제를 봅시다. 현재 뭐 포스포노 카보록식 액시드. 그래서 뭐 H3PA라는 게 있대요. 생김새는 이렇게 생겼는데 H3 하는 거 보니까 삼가산인가 봐요. 그러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3개의 아시딕 프로톤을 가지고 있다. 삼가산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KA1은 10의 마스 2승. PK1은 2란 얘기죠. PK2는 6 마이너스 로그 8. 로그 8은 얘는 3 로그 2로서 로그 2가 0.3이니까 1.2. 그러면 6 빼기 로그 8에서 얘가 1.2니까 얘는 4.8이네요. PK1은 2고 PK2는 4.8. 4.8. 3, 9. 5.1. 죄송해요. 5.1. 그 다음에 마지막 거는 9 마이너스 로그 씌우면 9 빼기 로그 2. 로그 2는 0.3이니까 얘는 8.7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어떤 금속이온 M 플러스 3가는 얘는 PA-3가랑 난용성 침전 MPA를 이루고 그때 KSP는 이거래요. 10의 16승 이라는데 여기서 MPA라는 불용성 염은 얘는 물속에 녹으면 M 플러스 3가 AQ와 그 다음에 PA-3가 자 이렇게 해서 용해되는데 이 PA-3가는 얘는 물속에서 약산의 짝염기로서 얘는 뭐하더라 이렇게 PHPA-2가의 OH- 그 다음에 또 HPA-2가는 또 물속에서 또 염기로 작동해서 H2PA-1가의 OH-, 그 다음에 또 H2PA-1가는 또 물을 가수분해시켜서 최종 H3PA까지 자 이런 식으로 자 얘는 염기로 작동돼요. 그래서 얘는 염기성 염이다. 염기성 난용성 염이다.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S만큼 용해되면 얘 S만큼 생기고 S만큼 생기는데 그중 A만큼이 자 여기서 S만큼 생기는데 A만큼 1위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그 A만큼 생긴 HPA-2가 중 B만큼이 또 두 번째 H2PA-로 가고 그러면서 OH는 A 플러스 B가 되고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B만큼 생긴 A2PA- 중 C만큼이 H3PA로 넘어가면서 최종 OH는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되고 있을 거예요. 즉 바꿔서 뭐가 성립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용해되면 MPA가 용해되면 M 플러스의 농도와 M 플러스 3가의 몰 농도 이게 바로 용해도 S가 되는데 얘가 그냥 그대로 PA-3가의 농도랑 똑같은 것이 아니라 얘의 일부가 누구로 HPA-2가 또 그것의 일부가 또 H2PA-1가 또 이것의 일부가 또 어디까지 H3PA까지 자 이런 식으로 넘어가죠. 요게 바로 뭐다 우리가 구하는 용해도 S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들의 농도 어떻게 할 건지 이것도 우리는 알 줄 알아야 돼요. 그걸로 용해도 구해야 돼요. 자 이거는 좀 이따가 자 B번에서 질문하니까 그때 풀어보도록 하면서 자 이런 원리로 하면서 이거를 우리는 질량 균형 부르죠. 이 질량 균형 자 이것도 잘 묻는 질문이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되면서 우리는 뭘 만든다? OH 마스 만들어내니까 염기성 염이다. 따라서 정성적인 건 바로 이런 거죠. 산성 조건에서 용해도 뭐한다? 조건에서 용해도 증가. 왜? 산성 조건에서 무슨 일을 벌여요? 얘가 중화되면서 어디로 가요? 1위로 막 중화돼서 얘가 농도가 쭉 사라지는 거죠. 사라지니까 평형은 어디로? 오른쪽으로. 그러니 용해도 뭐 할 수밖에 없다? 증가할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간혹 이런 질문도 하죠.
자, MPA의 용해도는 M 플러스 3가의 농도랑 동일하다. 이거는 맞죠. 하지만 PA-3가의 농도랑 같다. 이건 아니죠. 여기 보세요. 이것의 일부가 이리로 쫙 도망가니까 이것의 농도가 PA-3가의 농도가 용해도다. 이거는 틀린 말이 되죠. 이런 거가 정성적으로 묻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들 뭐하자? 정량적 계산하자. 라는 문제. 자, 그거는 좀 이따 B번 풀면서 보도록 하고 우선 우리는 A부터 pH가 6.7을 유지하며 MPA로 녹였을 때 이들의 화학종의 농도 관계를 찾으래요. 그중 가장 우수한 화학종을 찾아라. 자, 이 문제 이거 무슨 문제인가요? 닭가산 특정 pH에서 몰 분율 누가 제일 많냐? 바로 이런 문제죠. 이런 문제. 자, X축을 pH로 잡고요. Y축은 분율, 각 화학종의 분율 잡았을 때 자, 여기가 1이라 잡고요. 여기가 1. 그다음에 0. 그다음 가운데가 0.5. 분율 0.5 이렇게 잡아놨을 때 pH가 증감에 따라 처음에는 H3PA 하면서 얘가 거의 1에 가깝다가 그러다가 중화되면서 뭐 하더라? 얘는 이것의 양은 쭉 줄어들면서 0에 가깝게 0에 접근하게 되겠죠. 거의 0이지 0은 아니에요. 0에 가깝게 접근한다. 이러한 그래프. 자, 이게 바로 H3PA가 되는 거고요. 자, 이것이 줄어들 때 H2PA-가 쭉 늘어나게 되죠. 그러다가 둘이 만난 포인트, 0점으로 만난 포인트. 이 점의 pH는 누가 돼야 돼요? 여기는 바로 H2PA-와 H3P가 동일량으로 있는 첫 번째 최적의 완충용액 하면서 pK1과 똑같은 pH가 2가 되겠죠? 자, 아무튼 이렇게 되고 최대를 찍고 그런 다음에 다시 쭉 줄어들면서 이렇게 0으로 또 접근. 이게 바로 H2PA- 되고요. 얘가 줄어들 때 이것이 줄어들 때 그다음 이거 살세로 할까요? 이것이 줄어들 때 거의 0에 깔려 있던 그다음 세 번째 물질 HPA-이가가 쭉 늘면서 0.5에서 또 만나고 또 맥스 찍고 또 쭉 줄어든다. 요게 바로 HPA-이가. 그리고 둘이 만난 요 포인트, 이 포인트의 pH는 뭐가 된다? pK2가 돼야겠죠. 얼마? 아까 pK2가 5.1이랬죠. 자, 그 다음에 이 HP-이가가 줄어들 때 HP-가 줄어들 때 이제 그 다음 누가 많아져야 돼요? 그 다음에는 진한 파란색 이걸로 할까요? 이걸로 해야겠다. 아이고 색깔이 비슷한 게 맞네. 노란색, 녹색 합시다. 자, HPA-이가 줄어들 때 이제 마지막으로 PA-3가가 이런 식으로 쭉 늘어나겠죠? 늘어나면서 1에 가까워진다. 이게 바로 PA-3가. 자, 그러면서 또 이게 둘이 만난 여기 0.5에서 만난 요 점의 pH는 pKa3가 되겠죠? 그 값은 얼마? 8.7이에요. 8.7. 자, 바로 이런 그림. 자, 이런 그림 우리 이론량 배울 때 많이 봤던 그림이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는 pH 6.7이래요. 6.7이면 6.7. 아, 근데 그 전에 6.7 하기 전에 우리 또 이것도 해야겠네. 여기 중간점이 한 번, 두 번 나오는데 이 중간점 pH 우리 찾아놔야겠네. 여기 중간점 pH는 2와 5.1의 평균. 2 플러스 그럼 7.1 나누기 하면 얘는 3.5. 그다음에 두 번째 중간점 5.1 플러스 8.7 나누기 2 하면 그 값은 얼마? 6.9. 여기 두 번째 중간점은 6.9. 그럼 6.7이면 어디예요? 여기 두 번째 중간점 수용액 중간점보다 바로 앞에 여기쯤. 자, 좀 진한 걸로. 여기쯤이 6.7이에요. 여기쯤이 6.7. 그렇다면 가장 농도가 큰 애는 누가 되겠어요? 가장 농도 큰 애는 HPA-이가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 누구겠어요? 그 다음은 이 pH에 가까운 화학종. 그 다음엔 요거가 되겠죠. H2PA-. 그 다음이 요거. 그 다음이 PA-3가. 꼴찌가 누구? H3PA. 이와 같은 순서. 그러면 가장 많은 화학종은 HPA-이가다 하면서 이게 바로 1번 답 됐죠.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2번은 n 플러스 3가의 농도를 찾아내라. 용해도 구하라는 거예요. 용해도 구하라 하면서. 자, 그러면서 아까 전에 쭉 제가 써놓은 것 마냥 우선 용해 반응식은 이거에서 얘의 농도 구하는데 얘의 농도가 우리는 좀 도망갔다. 도망갔다. 근데 우선 여기서 n 플러스 3가의 농도를 구하려면 누굴 우선 활용해야 된다? KSP라는 것은 얘는 n 플러스 3가의 농도 그 다음 곱하기 PA 마이너스 3가의 농도 하면서 여기서의 이 값 우리가 찾아내면 돼요. 찾아내면 되는데 자 이것의 농도가 지금 현재 보면 여기 이렇게 도망가잖아요. 그렇죠? 얘의 농도와 얘의 농도가 서로 같은 게 아니에요. S 농도 같다. 고로 얘는 S의 제곱이다 하면서 S를 구하면 n 플러스 3가의 농도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뭘 써먹어야 되냐면 이걸 써먹어야 돼요. 자, 이 PA만 3가는 여기 있는 이 PA만 3가는 다른 물질, 이러한 물질로 현재 산염기 자, 물을 가수분해시켜서 일부가 물을 가수분해시켜서 이리로 도망간다. 그러면서 이들의 농도 관계, 아래 같은 이러한 농도 관계를 이용해서 이 PA만 3가를 n 플러스 3가로 변형시켜서 n 플러스 3가의 농도를 찾아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우선 제일 먼저 우리는 첫 번째로 자 PA만 3가와 그다음 PHPA 마이너스 2가 이들의 농도 관계를 먼저 찾아보자. 또는 이들을 전부들 PA만 3가로 다 바꿔보자. 농도 관계로 바꿔보자 하면서 자, 그러면서 우선 제일 먼저 첫 번째식, 여기 첫 번째식 요거를 활용하자. 현재 pH가 얼마? pH가 6.7이었으니까 6.7. 바꿔 말하면 pH가 6.7이라는 것은 얘는 H 플러스의 몰 농도가 얼마? 마이너스 로그 씌우면 얘는 7 마이너스 로그 2한 값과 똑같은 값이에요. 그러면 pH가 7 마이너스 로그 2한 값과 똑같은 값이다. 따라서 H 플러스의 몰 농도는 얼마? H 플러스의 몰 농도는 얘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2 곱하기 10의 7승 몰 농도. 자, 이 조건에서 H3PA부터 HPA 마이너스 E가까지 이들을 전부 다 요걸로 바꿔주자. 하면서 첫 번째 K1 부분은 반응식이 우선 PA만 3가가 직접적으로 있는 애, PA만 3가가 직접적으로 있는 애, PA만 3가가 직접적으로 있는 애를 보면 HPA 마이너스 2가가 물속에서 하게 되면 지금 위에 있는 식을 그대로 쓰고 싶긴 한데 이 식을 그냥 쓸까요? 요거는 지금 이제 KB잖아요, KB. 이 KB는 자 여기 좀 지워놓고 자 여기 첫 번째부터 요 KB는 이게 KB1 하면서 얘는 KA3분의 KW 이거예요. 그럼 얘는 2분의 1 곱하기 10의 마스 5승. 그 다음에 H 플러스의 농도가 2 곱하기 10의 7승이니까 이걸로부터 OH 마스의 몰 농도를 구하면 얘는 2분의 1 곱하기 10의 마스 7승. 자 이거를 이용하면 그러면 KB1 얘는 PA-3가분의 HPA-2가 곱하기 OH-의 몰 농도에 의해서 HPA-2가의 농도는 얘는 OH-의 몰 농도분의 KB1 곱하기 PA-3가 그러면서 요 부분 계산하면 OH-는 2분의 1 곱하기 10의 7승이고 KB1은 2분의 1 곱하기 10의 5승이니까 이 값은 얼마예요? 이 값은 100 곱하기 PA-3가 이렇게 되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게 KB2 하면서 얘는 KA2분의 KW KA2가 얼마였죠? 8 곱하기 10 마이너스 6승 그러면은 8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자, 그 다음에 KB2라는 것은 얘는 HPA-2가분의 그 다음에 H2PA-1가 곱하기 OH 마이너스 여기서 우리는 누구의 농도? 이것의 농도를 구하는 게 목표니까 H2PA-로 정리하면 얘는 OH 마이너스의 몰 농도분의 KB2 그 다음에 곱하기 HPA-2가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수치들 대입하면서 PA만 3가로 바꿔야 돼요. 그럼 얘는 위에서 구해놨었죠. 우선 100 곱하기 PA만 3가였고요. OH 마스 몰농도는 분모항은 2분의 1 곱하기 10 마스 7승이고 분장은 PKB 8분의 1 곱하기 10의 마스 8승. 약분하면 10 마스 1승 남고 올라가면 여기 내려가고 4분의 1. 그러면 4분의 1 곱하기 10의 마스 1승 곱하기 100. 그러면 공 하나 날라갔고요. 그럼 여기서 얼마? 이거는 2.5. 2.5 곱하기 2.5 PA 마이너스 3가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여기 PKB부터 KB3 구하면 KB3는 얘는 KA1분의 KW. 그러면 KA1이 10의 마이너스 10 있으니까 얘는 10의 마이너스 10, KA1이 10의 마이너스 2 있으니까 얘는 10의 마이너스 12 있음. 자, 그리고 KB3라는 것은 얘는 반응식은 누구? 요 반응식에 대한 거였으니까 얘는 H2PA 분의 H3PA 곱하기 OH 마이너스. 여기서 우리 누구의 농도 구하는 게 목표다? 얘의 농도를 PA 3가로 바꾸는 게 목표다. 하면서 정리하면 H3PA 얘는 OH 마스의 몰농도분의 KB3 그 다음에 곱하기 H2PA 마이너스일까. 자, 여기서 얘는 2.5 곱하기 PA 마이너스 3가 이고요. OH만 그 다음에 요 부분은 OH 마스는 2분의 1 곱하기 10 마스 7승이었고 그 다음에 KB3는 10의 마스 12승이었죠. 그러면은 2 곱하기 10의 마스 5승 거기다가 곱하기 2.5 해주면 얘는 얼마? 얘는 5 곱하기 10의 마스 5승 곱하기 PA 마스 3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서 H3P가 PA까지 다 찾아냈고 그런 다음에 지금까지 구한 이들 수치를 자 여기 요 수치를 여기다 다 대입하면 우리는 요거 M 플러스 3가와 PA 마이너스 3가의 농도 관계를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 대입하면 그러면 M 플러스 3가의 농도는 PA 마이너스 3가의 농도 플러스 HPA 마이너스 2가는 100 곱하기 PA 마이너스 3가였죠. 그 다음에 세 번째 H2PA 마이너스 1가는 2.5 곱하기 PA 마이너스 3가였고요. 그 다음 마지막 거 H3PA는 너무 작아요. 그쵸? 10에서 5승 때. 그러면 그냥 무시해도 된다. 그러면 무시하면 된다면서 요거 세 개 합하면 얘는 103.5 곱하기 PA 마이너스 3가. 바꿔 말하면 PA 마이너스 3가는 103.5분의 1 곱하기 M 플러스 3가의 농도. 되죠? 자, 이렇게 되죠. 자, 요거 깨끗하게 다시 정리하면 PA 마이너스 3가의 농도는 얘는 103.5분의 1 곱하기 M 플러스 3가의 농도 하면서 자 이제 마지막 얘를 이제 뭐 하자 이것을 어디다가 제일 처음 KSP에 대입하자고요. 그러면서 공간 없으니까 여기로 풀죠. 여기 와서 풀면 요거 좀 지울게요. 다 끝났으니까. 그러면 자 마지막으로 오면 KSP라는 것은 얘는 M 플러스 3가의 농도 그 다음 곱하기 A말 3가의 농도였는데 A말 3가가 이걸 했잖아요. 이걸 대입하면 얘는 103.5분의 M 플러스 3가의 농도의 제곱. 그러면 M 플러스 3가의 농도 끝났네. 103.5 곱하기 루트 KSP가 얼마였죠? 10의 마 16승 10의 마 16승 그러면 루트 씌우면 10의 마스 8승 거기다 곱하기 103.100승 잠깐만. 이거 제가 루트를 루트를 이렇게 씌워져 이렇게 이상하게 씌웠어. 자, 103.5 곱하기 KSP의 루트 씌운 거. 그러면서 103.5 곱하기 10에서 16수 하면 약 10의 마 14승. 그럼 얘는 약 얼마 돼요? 10의 마 7승 몰농도 하면서 자, 용해도가 얼마다? 10의 마 7승 몰 퍼 리터. 또는 M 플러스 몰농도 10의 마 7승이다. 이렇게. 자,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그렇죠? 단순 여기다가 여기 KSP에다가 어디 있어 KSP가 여기다가 루트 씌운 거가 아니죠. 용해도는
용해도는 음, 그냥 순수한 물에서 용해도의 10배죠, 10배. pH 6.7만 돼도 10배나 증가네. 이런 식으로 이와 같이 돼가지고 뿐만 아니라 지금 이러한 계산으로 이들 4개의 농도들, 얘가 1이라 가정했을 때 얘가 100배 있고요. H2PA가 PA-3가 2.5배였고요. 얘는 얼마예요? 5 곱하기 10의 마스 5 곱하기 10 마스 5승. 이것도 계산되고요. 그와 동시에 마지막으로 n 플러스 3가의 농도도 계산하고. 굉장한 문제죠. 자, 이 문제. 자, 문제 별표 해주시면서. 자, 요게 B번. 이 삼가산이 나오는 밤에 너무 복잡한데 보통은 이가산으로 옥살산 같은 거 또는 탄산, 옥살산, C2O4-2가 또는 탄산 이런 걸로 시험에 출제해요. 또 나오면 또 보여줄게요. 그래서 요거 별표해 주시면서 꼭 알아두자. 알았죠? 자, 그 다음에 72번 문제. 용액의 총괄성에 대한 설명들이다. 옳은 것만으로 짝지은 것을 하면서 기억번 0.1g의 NaOH를 용해시킨 100m 수용의 삼투압은 0.1몰 포도당의 2.5배보다 크다. 자, 우선 이거 몰농도로 바꿔보죠. 몰농도 바꾸면 우선 몰수로는 0.1 나누기 40g 버몰 하면 얘는 몰농, 자, 2.5 곱하기 10의 마 3승 몰이고 나누기 부피 0.1리터 하면 2.5 곱하기 10 마스 2승 몰농도예요. 자, 그리고 삼투압은 얘는 완전 해도는 강염기니까 삼투압은 5 곱하기 10의 마스 2승 곱하기 RT. 얘는 삼투압이 얼마겠어요? 얘는 삼투압이 0.1 곱하기 0.1 곱하기 RT. 이렇게 되고 있겠죠. 얘는 0.05. 그러면 2.5보다 큰 게 아니라 2분의 1배네요. 2분의 1배. 그렇죠? 2분의 1배. 2분의 1배니까 2.5배만큼 크다. 아니죠. 틀렸네요. 자, 니은번 증기압 내림이 20mmHg인 용액은 증기압 내림이 30mm인 것보다 끓는 점이 낮다. 자, 앞에 용액을 A 용액이라 잡고 뒤 용액을 B라 잡아봅시다. 그러면 농도는 누가 더 큰 건가요? A와 B 중에. 농도가 크면 클수록 증기압 내림이 크다. 농도가 크면 클수록 증기압 내림이 크다 하면 농도 누가 더 크다? B가 더 크다. 그러면 끓는 점 오름 변화량은 누가 더 크겠어요? 역시 B가 더 크겠죠. 그럼 끓는 점이 누가 더 낫다? A가 더 낫다. 앞에 용액이 더 낫다. 맞았네요. 디귿번 삼투압이 크게 발생하는 용액은 어느 점이 더 높게 나타난다. 아니죠. 어느 점은 더 낮아지겠죠. 역시 틀렸고요. 마지막 리을번 같은 농도의 BaOH2와 NaCl 그루코스 증기압은 얘가 제일 낫겠죠. 증기압 내림. I가 얘는 우선 완전 해결된다 치면 3. 얘는 2고요. 얘는 1. 전혀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러니 같은 농도라면 증기압 내림은 누가 제일 크다? BaOH2가 제일 크다. 뿐만 아니라 현재 얘는 이쪽 바륨이 이쪽 무거운 원소의 수산화물은 강염기예요. 그러면 분명히 완전 해리. 그러면 강염기 완전 해리 되니까 I는 3. 농도 진짜 제일 큰 거 맞겠죠? 그런 증기압 내림 가장 큰 거 맞겠죠? 그래서 리을번 맞았다. 해서 답은 니은과 리을 됐네요. 자, 이번에는 73번 문제. 자, 이 문제는 별표 좀 할게요. 별표. 자, 요즘 추세로 한다면 경희대라든가 또는 단국대 이런 데서도 이런 문제가 나올 확률이 좀 있는 문제. 자, 우선 질문부터 볼까요? 어떤 탄화수소가 있는데 이것의 성질을 알기 위한 실험이래요. 그러면서 0도씨 1기압에서 112ml의 부피를 가진 탄화수소 A를 완전 연소시켰다. 하는데 우선은 자, 현재 0도씨 1기압 표준 온도 압력 조건이죠. 여기서는 1몰의 부피가 22.4. 이거를 이용한다면 이 값은 얘는 5mm몰에 해당할 거예요. 자, 이 5mm몰을 완전 연소시켰더니 CO2는 같은 온도 압력 조건에서 A 부피의 4배. 그러면 이거 몰수 몇 몰이라는 거예요. 얘는 4배니까 20mm몰. 20mm몰 뿐만 아니라 이 탄화수소에는 탄소가 몇 개 있다? 4개 있다. 이 얘기도 바로 성립할 수 있겠죠. 탄소가 4개 있어야 연소 생성물에 CO2가 4개. 개수가 4. 그래서 1대4. 그래서 몰수도 4배. 이것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때 얻어진 물 H2 물은 얼마래요? 지금 얘가 0.270g이래요. 그러면 0.270g은 나누기 18g 퍼몰 해주면 얘는 몰수 얼마냐면 얘는 15mm몰이에요. 15mm몰.
15mm몰 하면서 그러면서 H 원자의 몰수는 30mm몰이 되고 있겠죠. 30mm몰. 6에서 30으로 간대요. H가. 그러면 수소 원자는 여기 몇 개 있다? 이 안에 수소 원자는 6개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C4H6 얘가 연소돼서 O2랑 반응해서 4개 CO2와 그 다음에 3개 H2O. 자, 우선은 뭐 5mm몰에서 15 됐으니까 여기도 계수 3. 3배 맞겠죠? 4대 3. 자, 이와 같이 해서 탄화수소가 누군지도 알아냈고, 자, 그 다음에 다 됐죠? 이렇게 하면 보기는 다 됐고, 그 다음에 기억번부터 탄화수소 A의 실험식. 자, 실험식을 찾으래요. 좀 전에 찾은 거 얘는 분자식 이거고, 분자식이고, 실험식 구하라 하면 가장 간단한 정수비. 하면 탄소 2개, 수소 3개. 해서 기억번 맞았죠? 자, 그 다음에 니은번 A에다가 H2를 첨가할 경우 1대1로 반응한다 하고 있는데, 자, 이거는 뭐에 대한 질문일까요? 불포화도,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죠. 불포화도 얼마니? 이런 질문. 그러면서 불포화식, 유기확신에 여러분 뭐 배워서 잘 쓰고 있겠죠? 자, 그러면서 불포화도를 찾으면 얘는 불포화도가 2예요. 뭐 또는 간단하게 탄소가 4개니까 포화, 사슬형 포화탄화수소면 수소는 몇 개 해야 된다? 10개 이어야 된다. 10개보다 수소가 몇 개 작죠? 4개 작죠? 그러면 나누기 하면 불포화도는 얼마다? 2다. 그러면 만약 사슬형 분자라면 고리가 전혀 없고 사슬형 분자라면 이중결합이 2개 있거나 또는 삼중결합이 하나 있거나, 그러면 수소 첨가할 때 몇 대 몇이 반응하겠어요? 1대 1이 아니라 1대 2. 이렇게 되겠죠. 1대 2. 또는 뭐 이중결합 한 개에 고리 하나. 뭐 이런 거라면 1대 1로 반응할 수도 있겠죠. 우선은 자, 여기서 정확하게 어떤 경우로 첨가된다 이런 말 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나왔으니까 이 모든 과정을 다 고려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1대1은 아니다. 1대1은 아니다. 틀렸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디귿번. 디귿번은 이 분자식을 갖는 화합물의 종류. 바로 뭘 찾으라는 거예요? 이성질체 찾으라는 거죠. 이성질체는 5가지다 하는데, 자, 우선은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이중결합이 2개 또는 삼중결합이 하나, 그 다음에 또 이중결합 하나에 고리 하나, 자, 또는 고리가 몇 개? 2개. 경우의 수 엄청 많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씩만 써도 벌써 우선 4개네요. 자, 그럼 5개는 훌쩍 넘을 것 같아 보이지 않나요, 벌써? 자, 아무튼 해보죠. 자, 이중결합이 2개 하면서 탄소 4개, 하나, 둘, 셋, 4개 있고, 이중결합이 이렇게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이중결합이 알렌같이도 있을 수 있죠, 알렌같이. 점 찍고, 알렌, 그 다음에 H, 이렇게. 자, 이것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삼중결합이 있다. 삼중결합 하나 있다면, 삼중결합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요. 선형 문자로 그려야 되는데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에 이중결합 하나 있고 그다음 고리형. 자, 탄소가 4개니까 삼각형부터 시작. 삼각형의 격까지 안에 있는데 이중결합이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자, 요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격까지 건너편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종류 엄청 많네요. 자, 그다음 이중결합이 2개. 이중결합 2개 하면 바로 자, 삼각형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안 되네요. 이건 안 되네요. 이건 안 되고, 이건 안 되고, 이것만 되네요. 이것만 사각형에 이렇게 되면 고리 2개죠. 그렇죠? 자, 우선은 입체는 고려하지 않고 구조만 찾아도 벌써 5개 훌쩍 넘어버리죠. 역시 틀렸더라. 그래서 답은 기억 하나. 여기서 입체까지 생각한다면 훨씬 더 많아지죠. 자, 많아질 수 있는 거 맞나요? 자, 이와 같이 해서 73번의 답은 1번 됐고요. 그 다음 이 문제 별표 꼭 해주시면서 자, 여러 번 반복까지는 하지 않아도 되겠죠? 이 정도는 간단히 풀지 않을까, 여러분이? 자, 이번에는 74번 문제. 자, 이 문제는 별표 좀 하나 할까요? 별표 하나 하고, 자, 지문부터 보죠. 하이드로겐 설파이드 해가지고 H2S가 있는데 pK1은 7이고 pK2는 13이래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문제네요. 용액의 pH가 7일 때 H2S 1몰 농도 용액에서 S마스가의 농도는 얼마니 묻고 있어요. 우선은 좀 지문이 좀 살짝 부족하긴 한데, 여기 초기란 말이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pH 7인 용액에다가 H2S 1몰 농도를 가했다, 뭐, 또는 뭐, 초기 1몰 농도로 시작했다, 이렇게 하면 더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워요. 근데 보기 보고, 그런 지문이었다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었는데, 아무튼, 자, pH 7이래요. pH 7하면 얘는 뭐예요? pK1과 똑같은 값이죠. 따라서 H2S의 농도와 HS- 농도가 똑같은 지점. 그렇다면 처음에 H2S를 1몰 농도 넣어놨으니까 1몰 농도 넣어놓고 pH 7이 되면 둘의 농도 같아진다. 뭘로 같아졌겠어요? 절반이 중화돼서 자,
H2S와 HS-가 각각 0.5몰 농도 이와 같이 되고 있겠죠. 그 다음에 pH는 7, 즉 H 플러스 몰 농도는 10의 마스 10의 마스 7승 몰 농도 이와 같이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얘의 농도 구하라. 자, 그러면 누구 이용하면 될까요? 바로 HS-가 헬이 돼서 S-2가와 H 플러스 된다. 이걸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 반응의 표형상수 Ka2 이것은 밑에 분모 HS-의 농도분의 위에 분자는 S-2가 곱하기 H 플러스의 농도. 자, 이것이 됐죠. 그러니 여기는 S-2가 끝났네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S-2가의 농도는 얘는 Ka2 그 다음에 곱하기 H 플러스분의 HS 마이너스.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수치를 쭉 대입하면 돼요. Ka2는 얼마? 얘는 10의 마스 13승이고 H 플러스 10의 마스 7승이고요. HS-는 0.5몰 농도. 자, 그러면 그 값은 얼마겠어요? 이 부분 하면 10의 마스 10의 마스 13승 나누기 10의 마스 7승이니까 10의 마스 6승이고 그 다음에 0.5를 곱했으니까 이는 5 곱하기 10의 마스 7승이다.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답은 몇 번? 답은 2번. 제 75번 문제는 뭐 지문이 참 많네요. 자, 우레 환경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킬레이터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PB 플러스 이가, PB 플러스 이가를 이런 킬레이터 이용해서 뭐 할 수 있다? 우리 몸에 납중독이 일어났을 때 그걸 치료할 수 있다. 그때 누굴 이용한다? 바로 EDTA, 즉 처음에는 이걸로 넣는다는 거죠. 이걸로 주입하면 자, 이 비교적 덜 안정한 요거를 넣는 거예요. 여기 요 창화물. 그러면 PB 플러스 이가와 칼슘 플러스 이가 간에 교환이 일어나서 리간드 치환이 일어나가지고 PB 플러스 이가가 배출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자, 아무튼 자, 지문을 읽어봤고 그런 다음에 보기 기억부터 틀린 것을 모두 고르래요, 지금. 기억부터 EDTA는 수용액에서 6개의 pK 값을 갖는 물질이며 그쵸? 자, EDTA는 육가산이죠. 양성자선산, 육가산. 따라서 pKa가 6개 갖는다. 맞았죠? 그 다음에 6배수 리간드 맞았고요. 근데 뭐 그 얘기, 이 두 얘기가 전부죠. 6개의 pK 값을 갖는다. 육가산, 그 다음에 6자의 리간드다. 맞았고요. 맞는 얘기. 그 다음에 니은번 여러 가지 리간드 형성상수가 한자 리간드보다 상대적으로 큰 것은 엔탈피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이게 틀렸죠? 소위 여기는 뭐예요? 킬레이트 이펙트. 킬레이트 이펙트에서 자, 우선 시작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한 자수 리간드와 여러 자수 리간드일 때, 자, 이거일 때, 이 엔트로피가 크게 증가해서, 자, 이게 첫 번째죠. 킬레이트일 때 엔트로피가 크게 증가하다 보니 이 영향으로 깁스 에너지가 뭐하더라? 크게 감소한다. 자, 이게 두 번째. 자, 그런 다음 깁스 에너지라는 것은, 표준말은 깁스 에너지라는 것은 마이너스 RT의 ln K, 이것에 의해서 방금 말한 대로 이 델타 지제로가 감소하니까 요 K는 뭐 하겠어요? 마이너스 음수가 있기 때문에 반대로 역전되죠. 그래서 K는 뭐 한다? 크게 증가한다. 이게 바로 킬레이트 이펙트죠. 엔탈피는 한 자리든 여러 자리든 뭐 한다? 다들 비슷하다라는 게 킬레이트 이펙트에서의 자, 킬레이트 효과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엔탈피 효과가 아니라 엔트로피 변화로 설명한다. 이렇게 말해야겠죠. 얘가 틀린 보기. 엔탈피가 아니라 엔트로피, 변화로 설명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디귿번, EDTA는 거의 모든 금속과 산성 용해에서 안정한 착용을 형성할 수 있고, 자, 모든 금속이 아니죠. 플러스 2가 또는 플러스 3가랑만 창문을 만들어요. 자, 그 다음에 산성 조건. 자, 산성 조건도 아니고 특정 pH예요. 너무 산성이면 이게 육가산이다 보니까 H를 다 붙여요. 비공유성 있는 데다가 H 플러스를 다 붙여가지고 리간드로 작용이 힘들어져요. 또 반대로 염기성 조건이 너무 높아지면, 즉 pH가 너무 높아지면 OH-와 EDTA가 서로 경쟁해요. OH-도 리간드이기 때문에 서로 경쟁해서 또 불리해져요. 자, 그래서 중간 정도 범위의 pH에서 EDTA 창문을 형성시켜요. 그래서 틀린 말이다. 그래서 pH가 감소할수록 잘 형성한다가 아니라 잘 형성하지 못한다. 틀린 보연. 자, 그 다음에 PB 플러스 이가보다 칼슘 플러스 이가와 EDTA 형성 상수가 더 크다. 현재 보면 칼슘 플러스 이가에 EDTA, 이게 PB 플러스 이가를 가했더니 뭐한다? 이렇게 치환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뭘까요? 얘의 형성상수가 이것의 형성상수보다 크기 때문에 치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 PKF라고 하면 누가 더 커야겠어요? 마이너스로 오시는 거니까 얘는 칼슘이 대한 게 더 크겠죠. 그래서 맞는 보기. 자, 그 다음에 미음번, 본질적으로 콩팥을 통한 PB EDTA 창물의 배출은 혈중, 이 창물 착이온 농도에 대한 1차 반응이고 1차 반응이래요. 1차 반응. 그 다음에 2시간 만에 혈중 농도가 약 60%씩 낮아진다면
생체 내 반응 반감기는 얼마니 하고 있어요. 이것은 K분의 ln2죠. 여기에서 반감기 구하려면 누가 먼저 구해야 된다? K를 먼저 찾아야 된다. 그러면서 K를 뭘로 찾으면 돼요? 현재 2시간마다 봤더니 60%. 2시간이 지났더니 60%씩 낮아지는 거니까 남아있는 거 0.4네요. 0.4. 그러면 이거를 뭐래? K를 구하려면 적분 속도씩 넣으면 되겠죠? ln A의 초기 농도분의 나중 농도 0.4 A의 초기 농도 이것은 마이너스 KT다. 자, 여기 KT에다가 또 2시간 넣어주면 K 얼마든지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K를 구하면 K는 초기 농도 약분하고 나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ln 0.4 0.4는 또 10분의 4 5분의 2 이거 마이너스를 또 집어넣으면 2분의 5 그럼 얘는 또 2분의 1 곱하기 ln의 2분의 5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잠깐만 여기서 분이니까 시간을 그대로 넣는 것보다 분으로 바꾸는 게 더 편하겠어요. 그래서 120분으로 120분으로 넣어주면 120분의 1 곱하기 ln 2분의 5 됐죠? 그 다음에 이거를 어디다가 반감기식에 대입하게 되면 그러면 반감기는 120분의 1 ln 2분의 5를 역수 씌우는 거니까 120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밑에 분모는 ln 2분의 5 위에 분자는 ln2 이렇게 그런 다음에 ln 2분의 5 이런 거 좀 수치 좀 알려줬네? 알려주지 않았네? 그러면 여기 이 값은 계산기 두들겨야겠네요. 계산기 두들겨서 확인하면 얘는 약 얼마냐면 4분의 3 정도 돼요. 4분의 3. 4분의 3. 그래서 약 얼마다? 90분이다. 그러면 반감일은 1시간 50분이 아니라 1시간 30분이라 말해야겠죠? 그래서 틀렸더라. 그래서 답은 니은, 니귿, 미음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76번 크로마토그래피에 관련된 그래프 문제인데, 자, 여기 크로마토그래피에 대한 내용 하면서 이 부분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바로 뭐 질문하고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바로 이제 틀린 걸 찾아라 하면서, 자, 1번부터 정지상이 극성이고, 그 다음에 이동상이 비극성인 경우, 자, 이게 바로 정상 크로마토그래피인데, 자, 이런 경우 극성이 다른 용질 중에서 극성이 큰 용질이 더 늦게 나온다. 자, 정지상이 극성이고, 자, 여기 옆에 그림을 미리 좀 그려놨는데, 정지상은 극성이고, 그 다음에 이동상은 비극성이래요. 그 다음에 극성인 거와 그 다음에 비극성인 거. 자, 이렇게, 극성인 것과 비극성인 용질을 녹이면, 그러면 우선은 이 비극성인 것은 극성이 녹지 않죠. 그래서 이동상에 같이 묻혀서 그냥 쭉 나오게 돼요. 비극성이 먼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반면 극성인 놈은, 여기 극성인 놈은 용질 같은 경우는 극성인 정지상과 서로 간에 뭐 한다? 바로 인터랙션. 소위 뭐 여기에 바로 이제 녹았다가 다시 나왔다. 이게 바로 추출의 기본 원리가 적용된 그런 부분인데 바로 이러한 것 때문에 극성인 것은 비극성인 것보다 천천히 나오더라. 그래서 먼저 나오는 게 비극성이 먼저 나오고 극성이 나중에 나와요. 자, 그러면서 보기 보니까 극성이 큰 용질은 더 늦게 나온다. 맞았죠? 또 같은 극성 중에도 극성 정도가 큰 용질일수록 더 늦게 나오는 거예요. 극성이 작을수록 빨리 나오는 거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지상은 비극성이고 이동상이 극성. 위에 거랑 정반대죠. 위랑 정반대인데 이런 거를 우리는 역산 크로마토그래피라 부르는데 자, 이번에는 크기가 다르고 모두 비극성인 용질 중 모두 다 비극성이라니까 뭐 정지상과 인터랙션이니까 좀 느리게 나오긴 하겠네요. 하지만 여기는 크기가 다르대요. 크기가. 그러면 뭐 배제 크기에 관련된 크로마토그래피 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해서 현재 크로마토그래피 해가지고 제가 추가 이론에 자 여러 가지 종류들을 다 넣어놨는데 음, 크로마토그래피의 종류는 상당히 많아요. 어디 있냐? 이렇게 여기 있다. 첫 번째는 흡착 크로마토그래피. 용질 입자가 고체 입자의 흡착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분배 크로마토그래피. 좀 전에 말한 게 자 1번보에서 말했던 게 극성 용질의 극성인 정지상의 그다음에 이동상은 비극성 뭐 이렇게 하면 분배 개수 추출해서 그 분배 개수 하면서 나오는 얘기 그 분배예요. 그러면서 분배 크로마토그래피 그다음에 이온 교환 크로마토그래피 그다음에 분자 배제 크로마토그래피 이게 이제 크기 큰 거 작은 거 뭐 이런 얘기 그다음에 친화 크로마토그래피가 이제 생물 이런 데서 많이 사용되는 건데 자 여기 중에서 이런 5개의 종류 중에 분자 배제 크로마토그래피 이거랑 비슷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크기가 큰 놈은 걸려들고 작은 놈은 쭉쭉쭉쭉 빠져나가니까는 큰 게 가장 늦게 나오고 작은 게 제일 먼저 빠져나온다 하면서 크기가 큰 용질이 제일 늦게 나온다. 맞는 말이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정지상이 비극성이고 역시 역상이네요.
이동상으로 물, 메탄올, 혼합 용액이래요. 현재 이동상이 극성이네요, 지금. 그런 다음에 용질이 벤젠인 경우 이동상의 메탄올 비율을 높이면 용질이 더 빠르게 나온다. 자, 이거 용매 효과인데 현재 물하고 메탄올 중에 극성 정도는 물이 더 커요. 물이 더 큰 상태. 자, 메탄올이 극성 용맹이긴 하지만 물보다 약한 상태. 그 상태에서 용질이 벤젠. 얘는 비극성이죠, 비극성. 비극성이면 결과적으로 이동상이 비극성일 때 더 빠르게 나오더라. 더 빠르게 나오더라면서 메탄올, 둘 중에 메탄올이 좀 더 극성이 작은 것의 비율이 높아지면 그러면 비극성인 용질은 좀 더 빨리 나온다 하면서 맞는 얘기.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정지상은 극성이고, 자, 정상 크로마토그래피네요. 그다음에 이동상은 핵산, 그다음에 크로로포름, 핵산과 크로로포름 혼합 용액이래요. 자, 이런 상태에서 용질은 또 역시 이번 용질은 페놀. 자, 페놀은 OH 작용제 있는 애죠. 이거 육각형 이렇게 그리고 있니? 자, 벤젠고리에 그다음 OH 이렇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벤젠, 톨루엔 이런 것보다는 극성이 더 커요. 그런 상태에서 크로로포름의 비율을 높이면 용질은 더 빠르게 나온다. 핵산과 크로마토그래피 중에 극성은 크로로포름이 자꾸 아까부터 크로마토래. 자, 핵산과 크로로포름 중 극성은 크로로폼이 더 커요. 그러면 자, 페놀은 극성이니까 크로로포름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그 극성이 쭉 빠져나오겠죠. 이때는 정지상은 될 수 있으면 극성이 아니라 비극성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자, 극성인 용질이니까 극성이 더 큰 이동상을 쓸 때 더 빨리 나온다 하면서 맞는 얘기. 자, 마지막 정지상은 비극성이고 역상 크로마토그래피죠. 이동상 극성인 경우 톨루엔과 페놀. 자, 좀 전에 페놀이 톨루엔이나 벤젠 이런 것보다 극성이 더 크댔죠. 자, 그러면 이 극성인 놈은 자, 이동상에 더 달라붙으니까 이동상과 같이 쭉 나오겠죠. 비극성인은 누가? 톨루엔이 더 인터랙션 더 클 거니까 이 톨루엔은 정지상에 그만큼 붙들릴 테고 페놀은 극성인 용매와 같이 쭉 빠져나온다. 그래서 페놀이 먼저 나온다. 톨루엔이 늦게 나온다. 인데 여기는 먼저 나온다. 틀렸네요. 5번이 정답. 됐죠? 자,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 자, 자, 그다음에 77번 문제. 자, 이 문제는 NMR과 IR에 관련된 건데, 자, 우선은 NMR은 피크가 3개 나오는데요. 3개 나오고, 그다음에 IR에서 스트롱 피크로 1720에서 나온대요. 그러면 얘는 바로 누구다? 얘는 바로 CO 카보닐기가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우선 카보닐기가 없는 애들은 빼야겠죠? 배제시켜야겠죠? 3번 배제. 자, 그다음 피크가 3개 나왔어요. 더블렛 하나, 싱글렛 하나, 그다음에 탭탭, 세탭 해서 얘는 7개. 일곱 개, 7개로 갈라졌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개 피크가 나와야 되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UH, 화학적 환경이 다른 수소가 NMR 피크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화학적 환경. 주변에 결합된 원자나 작용기가 다르면 화학적 환경이 다르다라고 말해요. 현재 우리 1번 탄소와 2번 탄소에 수소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나머지에 A, B, 뭐 A, C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게 붙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수소는 화학적 환경이 다르다. 자, 근데 만약에 AB 둘이 똑같으면 이 두 수소는 화학적 환경이 동일한 거예요. 그럼 동일하면 그때는 피크 하나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커플링도 안 해요. 자, 화학적 동일한 수소끼리는 커플링도 안 해요. 화학적 환경이 다른 수소끼리 커플링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선 먼저 화학적 환경이 다른 수소, 즉 피크가 몇 개 나올 것이냐 또 찾아보면 1번은 하나, 둘, 셋, 4개 피크. 자, 그러면 배제시켜야겠죠? 1번도 안 되고요. 자, 2번 요 H, 여기는 H, 여기는 H, 요 H, 요 H 전부 다 화학적 환경이 다르겠죠? 역시 배제. 자, 여기 자, 현재 CH2 이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하겠는데 자, 여기는 H가 붙어있는 탄소 옆에 CH3 그 옆에는 CH2예요. 하지만 요 세 번째 H가 붙어있는 탄소에는 왼쪽 오른쪽 모두 다 뭐예요? CH2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르니까 화학적 영향 다른 것이다. 똑같은 CH2라 해도 화학적 영향이 다른 것이다 하면서 피크는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5개. 역시 배제. 3번은 이미 배제됐고요. 그 다음에 4번은 현재 위에 보시면 좌우대칭이죠. 그렇죠? 좌우대칭. 이것과 이것은 화학적 환경이 달라요. 하지만 좌우대칭. 그렇다면 요것과 요것 세 번째와 두 번째와 네 번째 탄소에 있는 H는 화학적 환경 똑같아요. 그 다음에 첫 번째와 마지막에 있는 탄소 요 두 개 역시 또 화학적 환경 동일하다. 그러면은 피크 몇 개? 2개로 나타난다. 그럼 역시 배제.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답은 5번. 하면서 볼까요? 피크 3개인지? 자, 요거 하나, 그다음에 요거 하나, 그다음에 요 두 개는 똑같아요. 그래서 피크 3개. 그런 다음에 요 수소는 여기 있는 수소는 옆탄소에 수소가 없으니까 싱글넷으로 나온다. 자, 그다음에 이 수소 같은 경우는 옆탄소 왼쪽에는 이탄소에는 수소가 없고요. 그다음에 곁 곁까지 하고 오른쪽에 있는 탄소까지 해서 수소가 3개, 3개. 총 몇 개요? 6개죠? 그럼 7개로 갈라진다. 자, 이거 되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H는 옆탄소의 수소 요거 하나밖에 없죠? 그럼 요 H는 더블렛으로 나타난다. 자, 요거와 요거 합쳐져 나눠서 또 더블렛 2개 나오는 게 아니라 더블렛으로 하나 나오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러면 피크 3개에 싱글렛 하나, 더블렛 하나, 그다음에 7로 나눠진 거 하나. 딱 맞아떨어졌죠? 그래서 답은 5번. 자, 이런 식으로 NMR 피크 객관식으로 나오거나 이렇게 하니까 이런 식으로 찾아내는 게 가장 빠르고 현명한 방법이 될 거예요. 알았죠? 안 그러면 사실 이 NMR 피크 케미컬 시프트 값이라 부르는데 이것도 뭐 다 외워줘야 돼요. 무슨 작용기 옆에 있는 케미컬 시프트가 얼마. 그냥 CH3 같은 경우는 0.9 정도 나와요. 근데 옆에 카보닐 이런 게 붙으면 2까지. 2까지 쫙 간다. 뭐 등등등등 해서 이걸 다 외워줘야 되는데 못 외워요. 알았죠? 시험에 모든 학교 다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 방금 제가 보여준 거대로 푸시면 돼요. 알았죠? 별표 잊지 마시고요. 자, 78번 문제. 역시 별표 좀 해주시면서 자, 우리 MD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훨씬 더 확장된 개념으로 해서 시험에 여러 번 나왔었죠. 자, 그러면서 문제를 보면 금성의 대기는 90기압 정도 되고 이 중 96%가 이산화탄소로 있대요. 그다음에 이 이산화탄소는 기체상에 있는 이산화탄소는 녹으면서 물에 녹으면서 바로 탄산까지 된대요. 이때 표현상수는 이거래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탄산의 Ka1이네요.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첫 번째 1번 A번 질문은 비가 내린다면 빗물에 녹아있는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얼마니? 하고 있어요. 그러면 CO2 자, 현재 빗방울 이렇게 있다 해보자고요.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CO2 가스가 녹아들어가요. 그다음에 또는 다시 빠져나가기도 하겠죠. 평형을 이루고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는 헨리의 법칙에 만족되고 있겠죠. 그런데 녹아들면서 바로 물 분자랑 반응해서 최종 누가 된다? 바로 탄산 H2CO3 AQ가 된다. 그러면서 이것의 농도를 찾으래요. 그러면 지금 제가 적어놓은 이 세 개가 다 관련된 방식은 누구? 바로 이게 첫 번째 방식 이거죠. 자, 그러면서 CO2의 농도 알고 있어요. 이게 지금 평형분압이에요. 평형분압. 알았죠? 평형까지 다 있는 상태에서 평형분압이에요. 그러면 바로 평형분압은 얘는 평형분압 얼마? 얘는 90기압 중 96%, 즉 0.96이 CO2 가스다. 하면 CO2의 분압은 90 곱하기 6.96 ATM. 이거고, 그 다음 폐형상수 알고 있으니까 바로 물은 리퀴드니까 농도 할 필요 없죠. 그럼 우리는 다 바로 탄산의 농도를 구할 수 있다 하면서 그러면서 폐형상수 K 값은 우선 얘는 CO2의 분압, 그 다음 위에 분자는 녹아서 폐형 상태로 있는 H2CO3의 농도. 그러면 끝났죠? 우리가 구하려는 H2CO3의 농도는 얘는 폐형상수 곱하기 CO2의 분압 하면서 폐형상수가 3.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그 다음에 CO2의 분압은 90 곱하기 0.96 해주면 이 값은 약 3몰농도 정도 나와요. 정확하게는 2.94몰농도 이렇게 나오는데 아무튼 3몰농도 정도 나와요. 자, 이게 바로 A번이고요. 그 다음에 B번은 이때 이 빗물의 pH 얼마니 하고 있는데 자, 우리 여기 탄산이 뭐한다? H 플러스 내면서 헬이 된다. 그러면서 그때 이 pH 구하라 하면 pH는 단순히 약산수용인 거죠. 그러면 바로 이식 pH는 2분의 1 가로 열고 pKa1 마이너스 로그의 그 다음에 탄산 H2CO3의 농도. 자, 이거를 써도 되고요. 또는 H 플러스의 몰 농도라는 것은 전체 루트에 Ka 그 다음에 곱하기 탄산의 농도. 자, 이거를 써도 되고요. 자, 둘 중에 편한 거 쓰는데 현재는 Ka 값도 pK가 아니라 Ka로 직접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요 두 번째로 풀자고요. 두 번째로 풀면 루트 안에 Ka 3 곱하기 10 마이너스 6승 그 다음에 농도도 3 그러면 3의 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그러면 루트 벗겨버리면 바로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따라서 pH는 얼마? pH는 3 빼기 로그 3 약이란 말을 좀 붙이긴 해야겠죠. 3 빼기 로그 3, 약 2.7 정도 되겠네요. 됐죠? 자,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 자, 이 문제는 풀이법 아주 어렵진 않죠. 그냥 표현 계산식에 쭉 대입하면 돼요. 표현 계산식에 대입하면 되는 문제로 그리 어렵진 않죠. 자,
이 문제 별표해 주시면서 중요한 거니까 나중에 또 풀어보도록 하세요. 그렇죠? 자, 79번 문제. 자, 이 문제는 별표해야 되는 문제죠. 자, H2A 0.15 몰로도 200ml. 거기다가 NaOH 얼마 가한다? 2g 가한다? 1.2g 가한다? 바로 몰수로 계산하고 있겠죠. 그러면 여기도 몰수 우선 바꿔놓자. 둘을 곱하면 공두 개 빼고 나면 얘는 30m몰. 자, 이렇게 해놨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은 뭐다? 이가산이니까 바로 이가산인 경우는 이거부터 적어놔야 돼요. H2A가 하나, H 하나 버리면 HA 마이너스. 그 다음에 또 이르면 A 마이너스 이가. 그때 KA1은 5 곱하기 10의 막 3승. PK는 얼마인 거예요? 3 마이너스 로그 5인 거죠. 그 다음에 PKA2는 9 마이너스 로그 2. 자,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처음에 A가 30m몰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다가 첫 번째 A번은 OH 마스 얼마가 했다? 1.2g을 가했다. 1.2g 나누기 40 하면 얘는 30m몰에 해당하는 값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둘이 양이 똑같네. 그 모두 중화되면서 어디로 간다? 첫 번째 중간점이 HA-1로 오겠죠. 그러면서 이때 pH는 PK1과 PK2의 평균. 자, 그래서 둘을 더하면 12 마이너스 로그 5 플러스 마이너스 가로 열고 로그 5 플러스 로그 2. 이거는 묶어낼 수 있죠. 로그 5 곱하기 2로. 그럼 이게 얼마예요? 이게 1. 그러면 그 값은 11 나누기 2니까 최종 얼마? 5.5가 되겠네요. 5.5.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A는 풀어냈고요.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자, H2A 30m몰 있는 데다가 NaOH 얼마가 있대요? 2g 나누기 40g 퍼몰 해주면 얘는 50m몰에 해당하는 값이에요. 그러면 누가 한개 시작이에요? 얘가 한개 시작이죠. 먼저 모두 반응하면서 어디로? 가운데 여기로 30이 갈 거예요. 그럼과 동시에 OH 마스는 30이 반응했으니까 20이 남아있게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는 누가 한개 시작? 누가 한개 시작? 바로 이번은 OH만 싼 게 시작. 이게 모두 사라지고 얘는 20만큼만 넘어간다. 그러면 최종 HA-10 남아있고요. A-2가 20 남아있는 뭐가 되는 거예요? 버퍼 솔루션이 되네요. 그럼과 동시에 pH는 PK2 9 로그 2. 그 다음에 플러스 로그의 10분의 20 로그 2네요. 그럼 로그 2 약분되면서 pH는 얼마다? pH는 9다. 됐죠? 자, 별표 하나 해야 돼요. 아주 어려운 계산 아니죠? 이런 문제는 꼭 맞춰야 돼요. 상점에서 무조건 버리는 게 아니라 꼭 맞춰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80번 문제. 자, 80번 문제는 HG2Cl2. 자, 굉장히 유명한 불용성 염 중에 하나죠. HG2Cl2. 얘는 용해 반응식이 HG2Cl2. 용해 반응식이 두 개 HG 플러스가 아니고 HG2 플러스 이가. 이거에 두 개의 CL-AQ 이렇게 되는 애죠. 요거 조심해야 돼요. 요거 이합체로 존재한다는 거. 수은 플러스 일가는 이합체로 존재한다. HG2의 플러스 이가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자, 용해 방식을 따르는 불용성 염인데 용해도가 가장 낮은 것을 언제니 했어요. 그러면 용해도 낮추는 방법. 자, 낮추는 방법. 가장 손쉬운 방법은 공통 이온 효과예요. 생성물 쪽에 있는 이들 중에 하나를 넣는다. 그럼 표현 어디로? 역으로 표현 이동한다. 용해도 감소하겠죠. 그러면서 지금 봤더니 뭐가 있어요? 여기 KCl. 자, 요것밖에 없네. 그죠? 요거. 굉장히 쉬운 문제네. KCl. KCl 하면 CL 마스 농도가 증가하니까. 이게 증가하니까 표현 어디로? 표현은 왼쪽으로 용해도 감소한다. 자, 간단한 문제죠? 이렇게 푸는 문제.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80번까지 풀어봤네요. 자, 이번 80번까지 중에는 뭐 중요한 내용들이 좀 있었어요. 크로마토그래피 기본 개념에 대한 거, NMR에 대한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첫 번째 문제에서 좀 굉장히 오버된 문제가 있었죠. 특정 pH에서 불용성염의 그러니까 염기성 불용성염의 용해도 계산하기. 그거는 여러분이 빈도로 매우 낮긴 하지만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자, 수고했어요.